안녕하세요. 더필 플랜트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얀 무늬가 아주 예쁜 무늬 싱고니움을 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대량으로요. 어느 정도 대량이냐고요? 화분 3개를 자를 건데 삽수가 대략 30에서 40개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워낙 많다 보니 바로바로 잘라서 검은 유리 물병에 담겠습니다. 무늬 싱고니움은 삽수 마디가 길고 잎과 뿌리의 위치도 명확히 정해져 있어서 손쉽게 커팅할 수 있는 식물입니다. 또한 성장도 무척이나 빠르고 또 무늬도 고정되어 있어서 무늬가 사라지거나 고스트에 빠질 염려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흰무늬 자체의 발현도 선명하고 번식 속도도 무척이나 빨라서 무늬종으로서의 조건으로 보면 최상의 조건을 가진 식물입니다. 다만 번식 자체가 워낙 쉽다 보니 가격이 무늬종 중에서 가장 싼 편에 속하고 또 입장이 얇아서 잎 자체의 수명이 길지 못한 것도 하나의 단점일 수 있습니다만 사실 제 눈에는 무늬 아단소니보다도 예뻐 보이는 식물입니다. 저는 이 무늬 싱고니움들을 약 1년 정도 길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가장 길게 자란 무늬 싱고니움의 경우 마디가 10마디가 넘어갈 정도로 길게 자랐습니다. 한 달에 잎을 하나 이상씩 낼 정도로 생장 속도도 빠르고 또 몬스테라 알보나 무늬아단소니와는 달리 많은 햇빛을 요구하지도 않는 식물이라 직광이 없는 자리에서도 충분히 잘 자랍니다. 무늬 싱고니움의 경우 처음 잎은 길쭉한 이등변 삼각형 형태를 보이지만 점차 성장할수록 잎이 3개로 갈라지면서 자라게 됩니다. 또한 무늬 싱고니움처럼 무늬가 고정된 식물의 경우 무늬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거나 고스트로 빠졌다가도 원래 무늬로 복귀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를 통해 무늬 싱고니움은 무늬가 거의 랜덤하게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질소 성분이 많은 비료를 시비하면 흰색 무늬가 약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하얀 무늬를 많이 유지하면서 키우시고 싶으신 분들은 비료 시비를 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대부분의 비료들은 소량이나마 질소 성분에 함유하고 있으므로 무늬가 고정된 식물에게 있어 무늬 발현을 억제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례로 몬스테라 타이 컨스틸레이션, 통상 무늬 몬스테라라고 불리는 품종의 경우도 비료 시비를 많이 할 경우 무늬가 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돌연변이로 인하여 무늬가 발생한 몬스테라 알보나 몬스테라 아우레아, 통칭 옐로우 몬스테라라고 불리는 식물들의 경우 비료를 시비하면 녹색 지분이 늘어나서 무늬가 약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비료 시비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비료 시비는 보통 비료를 주고 2-3개월 정도 후에 그 효과가 나타나며 녹색 지분이 점차 늘어나면서 무늬가 약해지는데 특히 아직 유묘 시기의 몬스테라 알보나 몬스테라 아우레아의 경우에는 무늬가 아예 사라지는 경우가 생기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돌연변이 종들의 경우 오랫동안 비료를 시비하지 않으면 식물이 점차 커나가면서 고스트로 빠지는 경우가 빈번한 것을 볼 수 있으므로 적당히 무늬를 예측해가면서 비료를 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화분도 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화분보다는 마디수가 좀 적어서 좀 더 빨리 커팅이 가능하겠네요. 이렇게 커팅한 삽수들은 물꽂이를 해두면 1에서 2주 뒤에 뿌리가 자라고 생장점이 올라오면서 새로운 개체의 식물로 성장하게 됩니다. 웬만큼 뿌리가 자라면 몬스테라와 마찬가지로 무비상토에 식재해주면 됩니다. 무늬 싱고니움은 잎의 내구성이 약한 편이라 하부의 잎들이나 고스트 잎의 경우 빨리 도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잎이 없는 뿌리만 남은 삽수 마디의 경우에도 물에 담가두면 생장점과 뿌리가 자라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잎이 없는 삽수들의 경우 그냥 물에 던져놓으면 물 위에 떠오르기 때문에 제가 쓰는 것과 같은 깊은 병에 그냥 던져두어도 나중에 꺼내는 데에 불편함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화분을 커팅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싱고니움들은 서로 같은 개체에서 커팅을 해서 키운 것들인데 원래 뿌리가 얼마나 뻗어 있었느냐에 따라 생장 속도가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비교적 큰 화분에 오래전부터 키웠던 개체는 좀 더 빠르게 성장했고 작은 화분에서 키웠던 개체는 성장이 조금 더딘 편이네요. 식물은 지하부, 즉 뿌리와 지상부, 즉 줄기와 잎이 밸런스를 맞추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뿌리가 큰 식물들은 커팅을 당하더라도 그만큼 빨리 줄기와 잎을 회복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습에 염려만 없다면 저는 무조건 큰 화분에서 식물을 키우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만큼 뿌리를 많이 뻗을 수 있으므로 식물의 생장도 탄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식물이 뿌리를 내리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지상부 성장이 더뎌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지하부의 생장이 끝나면 식물이 지상부 생장에 더욱 집중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론 빠른 성장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모든 싱고니움의 커팅을 마쳤네요. 뭔가 열심히 농산물을 수확한 농부의 기분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